금주의 한 뉴스를 정리한 시사 포커스입니다.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판결이 있은 지 지금 이제 7년 만에 낙태죄 불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죠. 네.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판결을 내려줘야 결정이 되는데 2012년에는 재판관 의견 4대4로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이 났었고요. 그게 이번에 7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인권위에서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겠냐는 분석이 그 전부터 많긴 했습니다. 결국에 7대2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66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7년 전하고 비교해서 재판관들 성향이나 여론도 많이 바뀌었죠. 네, 똑같은 사안을 두고 7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먼저 그 재판관 구성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2012년 당시에 그때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들은 모두 퇴임을 한 상태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한몫하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반이 넘었거든요. 53.1%였는데 올해 조사를 보면은 거꾸로 폐지해야 된다고 58.3%에 달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진작부터 낙태라는 말 쓰지 말자, 임신 중절, 임신 중단이다 이런 말을 쓰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예, 종교계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가 이번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생명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최근에 낙태죄 처벌 조항 폐지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또 유연하게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종교계도 점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이번에 저 헌법 불합치 판결 난 법이 두 가지 조항이라고요? 네, 형법 269조 자기 낙태죄 조항 또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인데요. 이게 이렇게 법으로 얘기를 하면 어려운데 낙태를 했을 때 여성과 의사가 처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아, 이번 판결은 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 판결이 아니라요. 헌법 불합치 선고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내년 12월 31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바로 무효화해버리면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조금 존속시키고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오랜 시간 우리 사회 논쟁거리였잖아요. 네네. 입장들이 좀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해요. 어떤 입장들이 보여졌는지. 태아도 생명이다. 예. 우리가 처음부터 책임질 일을 해야 된다. 무책임하게 굴면 안 된다. 또 법은 예방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을 보강하거나 남성에게도 책임지는 부분으로 좀 수정을 해서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아이는 함께 만들었는데 도망간 남자는 무죄고 수술받은 여자만 처벌받는다. 그런 식으로 출산하면 미혼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이나 그런 시선도 좋지 않고 국가 제도가 보호해주고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나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낙태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많은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정말 멀리 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인권 존중, 생명 존중이 필요하다면 임산부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생명이라는 게 임의적으로 가져지거나 없앨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어떤 사람의 의지로 결정으로 생명을 지운다는 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낙태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낙태라는 게 일단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쁜 차선책들, 예를 들어서 약을 구해 사용한다든지 불법으로 웃돈을 줘서 의뢰한다든지에 대해서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숨기고 제재하고 규제하는 거에 과연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낙태죄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 이유는 그 태아를 몸에 품고 있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네.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건 하나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확실히 사실 제가 전 국민을 다 이렇게 만나볼 순 없었지만 어려웠어요. 반대하시는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으나 좀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었고요. 의료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에 대해서 집단 거부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술을 해줬다고 해서 의사가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 그렇죠. 예, 이런 이유였고요. 지금 뭐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낙태가 굉장히 만연한 네. 상황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낙태 건수는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5만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게 다 음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비공식적으로는 매년 109만 건 정도를 산부인과가 예.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이제 전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낙태 뭐 99%가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수술 기록 남기면 안 되고 여기서 현금 결제 그런 것들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불법 시술소가 난립하면서 위생이나 안전 문제 당연히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에서 원정 낙태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하다가 뭐 사망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자 하시는 분들은 루마니아의 예를 들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66년에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모성 사망률이 17년 만에 7배가 높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0만 명의 여성이 사망을 했고요. 그 후에 89년에는 이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고 나서는 한 해 만에 모성 사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럼 다른 나라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OECD 국가로 좀 기준을 봤을 때요. 36개 국가 중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31개국입니다. 5개 나라 빼고 다 한다는 거죠.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런 곳들은 임신 12주까지는 뭐 임신부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이고요. 프랑스는 임신 12주 기간 안에는 만약에 뭐 곤란한 상황,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임신부가 의사에게 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낙태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는요. 미혼모 책임법이라는 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양육 부담을 지게 하자.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도 낙태죄를 가져가야 한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낙태는 금지하되 국가가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고 남성도 그 법 제도 안에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저 법 개정하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돼야 되겠어요. 네, 이게 낙태가 가능한 그 임신 초기라는 게 과연 몇 주까지인지 뭐 이런 뭐 주수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낙태 사유에 따라서 그 사유 이런 경우에는 몇 주까지, 이런 경우에는 몇 주까지 이 사유에 따른 주수도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저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전쟁 났었을 때 이라크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었어요. 예. 법적으로 못해서 여자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참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그 강제로 적국에 의해서 된 건데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사유적인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의사가 수술 거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태 의사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상담 사실의 증명서를 또 받아서 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영국은 뭐 의사 2명의 그런 의견을 받아야 돼서 그렇다면 24주까지 또 낙태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뭐 이런 것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 세금까지 써야 되냐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비급여로 해두면은 결국에는 지금처럼 음지 낙태가 횡행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낙태 주수 기준을 만들고 또 상담 절차를 아무리 마련을 해도 소용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실태 파악은 어렵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정당화 사유 어디까지 넣을까 이것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재판관들 이번에 헌재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아니면 부부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포함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그 상대 남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거나 다른 여성과 이미 혼인 중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을 때 아니면 뭐 만났는데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도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논의해서 내년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단순한 대립구도보다는 이런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또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예.
또 이제 아직 사실은 그 여기 오늘 의견 주신 분들 몇 분인데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예. 8599님은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보수적인 입장도 있으신 거고 예. 또 이주희님은 일정 기간 그 수태, 이 낙태를 허용하게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낙태가 자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산모도 건강에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요. 예, 여러 가지 사실 예. 그 이제 뭐 낙태를 하시려는 여성분들도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그럼요. 예, 몸이 상하고 예. 또 마음도 상처를 입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저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에도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그 임혜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이